자, 1부부터 가보겠습니다. 신성민 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이 갑자기? 오늘 말을 좀 많이 했더니만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전화가 좀 많이 와서. 전화요? 네네. 요즘에 네네. 실제 지점에 계시면 네네. 전화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예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막 힘들 때. 작년보다는 많이 들었죠. 작년보다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뭔가 그러면은 예. 어떤 뉘앙스예요? 이거 사고 싶어요. 괜찮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면 나 이거 팔아야 돼요. 이런 뉘앙스예요? 일단은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 AI 관련된 거랑 그리고 네. 뭐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시장보다 좀 우월한 성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관련돼서 좀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로 추가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좀 문의가 좀 있는데 예금보다 네.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예. 하긴 요즘에 예금은 광고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많이 떨어졌던데. 예, 맞아요. 이 뭐라고 하죠? 예금표? 그거 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막 광고하는 네네, 거. 네네네. 그거 떨어졌던데 없어졌던데 이제. 네네, 맞아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예금 금리가 좀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을 좀 채권 좀 문의 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AI 이쪽 문의도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트렌드네, 대세네. 네, 맞습니다. 대세 맞네. 분명히 좀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쪽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저 얘기야. 지루할 수는 있는데 네. 요즘에 틱톡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예. 그 250만 뷰가 나온 영상이 있어요. 구글 시트에다가 GTP 함수를 써요. GTP 함수 쓰고 명령어를 쓰면은 구글 시트의 GPT가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야, 예.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나중에 예, 그 예.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것 같진 않은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잠시 혹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알고 네. 얘기한 건 아닌데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어제 시장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 뭐 지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파월 또 형님께서 네. 말이 좀 바뀌었다. 라는 얘기가 네.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저도 3프로TV 즐겨 보는데 유튜브 같은 거 좀 보게 되다 보면 네. 댓글에 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페이지 제가 준비한 거 좀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이거 내용은요. 지금 경찰관이 지금 있죠. 네. 그 옆에 이제 2명의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제 경찰관이 묻는 거죠. 어쩌다 사고가 난 거죠?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명 할게요.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경찰관이 저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사진은 이제 파월 얼굴입니다. 네네.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네. 좀 이런 상황이 그래서 원래 그 비둘기인 척하다가 또 네네. 매로 갔다가 또 비둘기인 척하다 또 매로 갔다가 네. 왔다 갔다 몇 번씩 조금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네. 거의 2-3달에 한 번씩 좀 말이 바뀌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더 빨리 바뀌었습니다. 말이. 네.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많이 좀 혼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시사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일까요? 일단은 금융위 청문회였죠. 네네. 멘트 내용도 하나씩 좀 보면은요. 첫 번째는 금리를 50bp 올리는 거 관련돼서 뭐 정해진 건 없다라는 네. 발언했었고, 그러면서 나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데이터에 의존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는 현재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가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투자자들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측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물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투자자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에 의존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월에 나온 데이터만 보자고요. 소매 판매 3% 늘었죠. 고용 51만 7천 건이죠. 이게 그러면은 그 투자자들이 반길 수 있는 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당장에는
좀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파월이 멘트 하기도 했지만 이게 올라간 부분들이 대부분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네.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보다는 인건비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서비스업이라는 건 사람이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건비에 영향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건비는 한 번 올라가면은 내려가기가 그렇죠. 좀 쉽지 않은 게 그 특성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 내로 2%대로 돌입한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림이겠구나라는 걸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우리도 그 50pp를 3월에 인상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미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미 그 컨시스턴스가 50pp 쪽으로 0.5% 올리는 쪽으로 네네. 좀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그 50pp라고 하면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투자자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올해 물가가 얼마가 될지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4월, 5월까지는 이제 주택 부분이 주거비 부분이 감소한 것들이 바로 반영되긴 좀 어렵겠지만 네. 그 뒤에는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물가상은 떨어질 거고 결국에는 금리가 물가보다 앞질러서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6% 넘어가거나 뭐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기준금리 6%가 넘어가는 네네네. 것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 장기채 금리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10년물이 아직도 이제 4% 언더에서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장기채 부분이 안정적인 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쉽게 어려운 얘기. 금리 대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권으로 네. 너 이자 받을래? 네. 주식으로 수익 볼래?라고 하면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이 기업 주식은 결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채랑 비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10년물이나 30년물 이런 장기채 금리가 안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단기채 금리는 좀 많이 뛰긴 했는데요. 네. 장기채 금리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모습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월의 멘트 중에서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거비 부분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물가가 조금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까지 데이터를 의존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까 그림 잠깐 보시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끼어들면 네. 뒷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박을 수 박아요. 있겠죠. 네. 네, 우리가 근데 굳이 그러면은 앞차를 보고 운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앞에 교통 상황을 멀리 있는 교통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이다. 라고 결국 지금 이해하시면. 들어오고 있는 그 자금들도 지금 당장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자금이라기보다는 네. 뭐 모르겠는데 한 6개월 뒤, 한 1년 뒤면 확실히 지금보단 낫겠지. 지금보다 더 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에 기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하락도 크진 않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과거에는 한 25bp 정도 금리가 변경되면 최종 금리 네네네. 그게 변경되면 한 나스닥 기준에서 한 3% 조금 넘게 빠지거나 그 정도 빠지거나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6%가 빠졌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않는다라는 거죠. 아하, 지금은 네. 왜냐하면 끝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최고 금리를 예상치를 계속 올리는 건 맞는데요. 네. 물가가 내려오면 최고 금리는 또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차보다는 이제 물가를 보고 움직여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 봐라. 네, 맞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좀 감이 온다. 네. 앞에 차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왼쪽 깜빡이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이기 네네네. 때문에 아. 그걸 보면은 이제 너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 네. 사실 저도 실제 운전할 때 바로 앞차도 보지만 그 앞차 보면서 네. 지금 껴들까? 껴들면 저기 좀 가겠는데? 좀 비었는데? 막 네. 이런 거 보면서 가니까 네. 운전하듯이 네. 여러분들 투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보다 반도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전일자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우 지수는 좀 약보합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S&P 500보다 더 추월해서 성과를 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좋은 성과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특이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는 성장주가 더 밀리기 때문에 나스닥이 S&P보다 성과가 안 좋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새는 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 이유에서 좀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두 번째 장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익률입니다. 예. 연도별 수익률이네요. 네, 맞습니다. 2000년도는 우리 그 3차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네. 있었던 그때 닷컴 버블. 시기죠. 예. 와, 저때 진짜 힘들었겠다. 나스닥이 2000년에 40%, 2001년에 20%, 2002년에 31% 내리 빠졌으면 와, 진짜 힘들었겠네요.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 보기 편하게 좀 설명 잠깐 드릴게요. 네네.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위쪽에는 그렇죠. 네. 위에는 또 10몇 년 이렇게 12년, 12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주가가 하락한 해인데 네. 어떤 주가가 하락한 해냐면 S&P 500이 하락한 해입니다. 네. 네,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첫 번째는 들까요? 뭐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많이 또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요.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빠진 해도 있었지만 네네. 빠진 해보다 올라간 해가 일반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죠. 네네. 예. 그리고 IT 버블 때 3년 빠졌지만 그 뒤에 내리 또 5년 올라가기도 하고, 예, 뭐 금융위 때 1년 빠졌지만 또 내리 또 6년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S&P 500만 샀어도 상당한 수익 올릴 수 있었던 네네. 기간이었던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는요. 빠진 해 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첫 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승하는 첫 해는 예외가 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P 500보다 2배 이상 수익이 납니다. 2003년에 75.7%, 2009년에 71.9%, 2016년에는 전년도에 5%밖에 안 빠졌는데 40% 올랐고, 네. 2019년에는 10% 빠졌는데 65% 올랐고, 2022년에 35% 빠졌는데 올해 이미 한 18% 올랐고. 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훨씬 반등 탄력이 좋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근데 특이점으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네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네. 예. 그래서 만약에 네. 올해가 반등하는 해라면 네.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연초니까 알 수는 없지만 반등하는 해라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관심을 갖는 게 투자자로서 조금 현명한 행동이겠죠. 공교롭게 AI가 터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도 AI 없을 때도 네. 이랬으니까. 챗 GPT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네. 관련돼서 반도체 움직임 빠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선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승이 다 무모한 상승이냐라고는 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죠.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좀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글로 좀 갖고 왔었어 했었는데 제가 좀 빨리 오다 보니까 네. 제가 좀 영어로 갖고 왔습니다. 말로 좀 한글로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식을 좀 분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금리에 예민한 거와 금리에 예민하지 않는 기업을 둘 다 보유하면은 금리에 대해서 조금 해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네. 정도는요. 그거를 금리에 예민한 기업을 우리는 성장주를 하는 거고요. 네. 금리에 예민하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가치주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지금도 보면 금리가
금리 때문에 주가 빠질 때 보면은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애들은 올라갑니다 주가가. 네네. 네, 그래서 가치주의 좀 특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경기에 예민한 애가 있을 거고요. 경기에 예민하지 않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에 예민한 애를 우리는 경기 민감주, 경기에 좀 둔감한 애들 우리는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표에서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표 줄 중에. 여기서 오른쪽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미리 말씀드릴 거거든요. 예, 오른쪽 표 가운데 지금 보니까 그로스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일사분면. 네. 이게 IT. 네. 여기가 좀 경기에 금리에 민감한. 네. 부분 금리에도 일사분면. 민감하고 경기에도 예민한. 그게 일사분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3, 4분면. 네. 3, 4분면이 금리와 경기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네. 방어주 네. 말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어디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기 국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은 좀 내려가지만 네. 경기는 이제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성장하되 이제 경기 방어주를 매입을 하시겠고요. 또 아니신 분들은 이제 성장하되 경기 민감주를 매입하시겠죠. 네네. 근데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마치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것처럼 섹터들이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이 플러스인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플러스라는 건 연초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네네. 거고요. 성장하면서도 경기에 좀 민감한 그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들어간 기업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비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수익률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 얘만 따로 놓냐라는 네. 부분들 얘기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노는 게 네네. 원래 맞다라고 좀 인식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설계, 뭐 GPU 이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장비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네네. 기사가 몰라 여러 가지 기사 나올 수 있겠지만 산업 관련된 기사는 딱 2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뭐예요? 제가 느끼는 거랑 같은지 한번 볼게요. 뭐예요? 반도체랑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어떤 분이 좀 저한테 질문을 오늘 좀 하더라고요. 네네. 뉴스 보니까 왜 2개밖에 안 나오냐 이거죠. 아니 그게 우리나라 산업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또 그거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하고 칩스 법안 때문에 지금 한창 난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유럽에서 조만간 내놓잖아요. 유럽판 그 IRA 법안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은 이런 게 처음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네.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그 경험이 충분히 쌓인 기관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네. 물가 상승률이 내려온다면 당연히 경기에 민감한 성장주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치로 음.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가격이 네. 좀 지나치게 오르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흐름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경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금리가 뭐 좀 뻔히 보이고 물가 상승률이 뻔히 보이는 상태라면 네. 조건이 있죠. 라고 하면 만약에 그 반도체 지수 같은 게 밀린다면 네. 뭐 또 투자 같은 것도 고려 한번 해보시고 혹은 또 많이 좀 관심 종목을 가져주시고 하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요. 네. 안 했습니다. 아, 왜 안 했냐면요. 네. 예전에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보면 네. 애널리스트 강의를 듣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뭐 몇백 명 와가지고 들어요. 음. 섹터별로 다 합니다. 반도체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소비재도 하고 자동차도 다 합니다. 네네. 그런데 딱 2개 강의에서 잡니다. 사람들이. 뭘까요? 하나는 왠지 지주사 아닌가? 뭐예요? 지주사는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지주사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하나는 반도체고요. 반도체에서 자요? 예,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입니다. 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준다. 네. 너무 어려서. 그게 우리가 주가가 네. 이게 움직임이 좀 심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내용을 깊게 가면요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까 하다가 이거는 지금 유튜브 채널 할 얘기가 아니다. 네네. 좀 건너뛰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와 조금 다른 얘기 조금 준비를 하나 그래요? 다른 했습니다. 얘기? 한번, 예. 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약간 한 템포 지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셔도 될 만한 섹터라서 그래요?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얼마 전에 네.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네네. 또 그거와 또 다른 또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오. 피그마라는 기업을 인수하려다가 네. 좀 상무부에서 조금 거절될 수 있다. 독점 관련된 이유로 네. 그런 기사 나니까 이제 가격이 쭉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이틀 전에는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그 챗 GPT 또 도입하겠다. 맞아요. 또 GPT라 얘기하고 싶네요. 이제 네네. 또 GPT를 도입하겠다. 또 PT, 또 또 PT. PT, 또 PT라 하면 되나요? 아니, 네. 또 PT를 도입하겠다 어. 얘기를 하면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좀 내용을 좀 깊게 알면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요.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네. 이제 세일즈포스 어도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이게 뭔지. 네네. 특히 이제 기업을 회사를 안 다니신 분들은 좀 B2B 기업이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 소개 짧게 하고 또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CEO가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인데요. 하와이에 놀러를 갔대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오두막을 빌렸었는데 오두막을 빌리면서 느꼈던 게 소프트웨어도 오두막처럼 빌리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졌고요. 근데 그게 지어낸 것 같은데? 그분이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과거에는 이제 좀 큰 금액을 주고 샀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금을 이제 월에 조금 나눠서 내서 이제 빌리듯이 내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구독형.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90년대입니다. 상당히 빠른 시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선구적인 좀 네. 회사였다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상당히 큽니다. 한 237조 정도 어제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실 세일즈포스는 많은 분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뭐 백화점이나 가서 매장에서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 회원 가입해드릴까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름 적고 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다 태블릿으로 하죠. 네, 맞습니다. 그 태블릿으로 여러분들이 이름과 정보를 넣어서 그 정보가 관리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가 세일즈포스. 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일즈포스를 엄청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도. 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의 티커가 이제 CRM이거든요. 네. 이 CRM이 이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특이하죠, 이것도 특이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뭐 애플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 보면은 네네. 본인 회사 이름에 약자를 티커로 합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엔비디아가 GPU라고 쓰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상품명을 이제 티커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CRM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CRM도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CRM이 비중이 컸었고요. CRM이라고 회사 티커를 정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고객들이 보기 편하라고. 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좀 고객 지향적인 문화가 좀 있고요. CRM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이제 그 회사에 좀 적합하게끔 소프트웨어를 잘 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층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9월마다 자기네 상품을 홍보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네 회사 고객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교류할 때 이제 모이는 그 행사에 한 17만 명 정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하죠. 그러니까 팬층이 상당히 두텁다라는 거는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일즈포스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만한 뭐 어떤 모멘텀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제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비즈니스인 상태는 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성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성공시켜서는 살아남기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왜 씁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왜 쓸까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 사기 힘드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사고 나면 매일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쓸 때도 있고 안 쓸 네.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쓰고 싶을 때만 비용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는 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다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네.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요, 네. 기업들이 좋아할 수는 없겠죠. 없죠. 네네. 근데 뭐 어느 정도는 올려도 되겠지만 네. 조금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성공하고 나면 네. 그 소프트웨어 비용을 무한정 올리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그 비즈니스 구조상 있기 때문에 네네.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마치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냅니다. 아, 덤으로 끼워주는 척하면서 좀 더 받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비즈니스가 제가 편의점 사진 잠깐 찍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구조입니다. 2+1 끼워 팔기죠. 그러면 이번에 그 챗 GPT 서비스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관계자 얘기를 좀 그 기사상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지금 문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되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게 합니다. 네. 마음에 들면 구독해라. 음. 이런 식의 서비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많이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도 네네. 뭐 한 달인가 뭐 달 정확히 무료. 기억은 안 네. 나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지금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는 당연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향후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챗 GPT가 참 잘 맞는 회사입니다. 이게 CRM이라는 거는 고객 관리라는 거는요. 네. 고객의 수많은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좀 경험을 향상시키고 네네. 그리고 고객들이 더 많은 서비스 이용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네. 경험 향상시킨다 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네. 좀 밑바닥 얘기로 하자고 하면은 네. 고객 한 명의 뽕을 다 뽑을 때까지 한다라는 의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소프트웨어를 사게끔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에 그 물건을 사게끔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객에게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 네.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 그 니즈에 적합한 상품이 있어야겠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려고 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CRM을 통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AI가 덧붙여진다면 좀 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고객 기업이, 그러니까 제가 그 세일즈포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내가 이번에 뭐 향수를 만들 건데 이러한 향수를 좋아하는 고객들을 찾아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만들어준다든지. 실제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는데 모르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좀 좋은 퀄리티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성과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CRM이나 이런 걸 잘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의미가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그 코딩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코딩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코딩은 네. 저는 이제 IT 쪽도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네. 코딩을 해봤거든요. 시험 이제 칠 때 보면은 네. 이제 코딩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1시간 정도 시험을 치는데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한 40분 정도 네. 하면 할 수 있는 양의 이제 코딩 문제를 내죠. 한 20분, 30분 정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조금 실수한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나갑니다. 왜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는 잘 재수강이 났습니다. 네네. 그만큼 코딩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그 코딩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의자에 오래 앉으셔가지고 네. 좀 디스크 환자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듣긴 했고요. 네. 그만큼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직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뮬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뮬. 예, 세일즈포스라고
쪽에서 나온 이제 소프트웨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로우 코드, 노 코드. 네네. 코딩을 적게 하거나 혹은 아예 안 하거나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예. 정말 시대에 맞는 지금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 할 때 좀 네. 강조를 많이 했고요. 좀 분위기도 많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긴 이야기 가운데 네. 딱 한 가지 그냥 머릿속에 꽂히는 한 문장. 예. 챗 GPT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뭐죠? 아인슈타인 봇. 네. 아인슈타인 봇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다. 네.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네. 좀 내용상 보면은 분명히 이 회사의 좀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찾아보면은 네네. 좀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좀 궁금해하신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 이거 과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네네. 라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빠진 시기를 보면 대부분 성장주 빠지는 시기에 빠졌어요. 네. 그 당시에 세일즈포스의 PER이라고 하죠. 이제 네. 주가를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을 찾는 그 척도 중에서 네. 하나일 건데 100배가 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주가 수준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고객 정보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개인 PC에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게 보안상 가장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도입을 했죠. 장사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음. 코로나 환자 수도 굉장히 늘었고요.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풀리니까. 풀린데 인력은 그대로 고용돼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비용이 많아져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같이 물가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는 네. 영업이익률 감소는 곧 주가 하락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리해 보면 일단 인력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GPT 서비스인 아인슈타인 봇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문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다. 세 번째 얘는 원래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챗 GPT와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높다. 근데 이제 시작이다. 이 정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아까 그 전에 주가 빠졌던 이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2020년 이전을 보면은요. B2B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끼리 거래하는 그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은 요금을 인상하는 데에서 굉장히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인상해도 괜찮았어요. 네. 반대로 B2C 기업들, 소비자들은 예민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못된 기업 이러면 장사가 네네.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분위기가.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 기업들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고 싶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뭐라 그랬냐면 쓴 만큼만 된다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쓰는 거를 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업들 재무 담당자들한테 설문을 돌리면 네. 소프트웨어 지출을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라고 물어보면 줄인다고 대답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작년에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그럼 올해 상반기는 어떠냐? 네. 줄인다고 여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작년만큼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지 지금 확 늘린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는요. 하반기에는 늘리냐 안 늘리냐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하반기에 늘리던 내년에 늘리던 늘릴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한 번 편한 걸 쓰면요 잊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다시 투지폰을 돌아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네. 많이 좀 지났고 네.
어쨌든 그 사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워낙 이제 클라우드에 인기가 있었던 게 한 2년 전쯤이다 보니까 지금은 살짝 좀 붐은 꺼졌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멘텀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공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필이면 GPT 서비스도 이번에 내놓았다. 그것 때문에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GPT 때문에. 네. 근데 GPT 얘기하면 또 PT야 하는데 세일즈포스랑 묶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는데 이런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신성민 선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